명자의 말은 차가운 선전포고였어요.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그날 밤, 시어머니 명자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죠. 저는 남편 재혁의 장례식 준비를 3일 밤낮으로 했어요. 42살의 수진, 종합병원 간호사인 저는 병원 당직까지 빼가며 모든 것을 챙겼죠. 조문객 200명의 식사, 영정 사진 준비, 장례 절차까지. 시댁 큰며느리로서 20년간 해온 일이었어요. 수진아, 명자가 불렀을 때 저는 마지막 조문객의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네, 어머님. 내일 변호사가 와. 아버지 유언장 발표하러.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시아버지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수진이가 있어서 이 집안이 돌아간다고. 다음 날 오전 10시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거실에는 저와 남편 민수, 시동생 부부, 그리고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죠. 시동생 민호의 아내 선아는 35살로 저보다 7살 어렸어요. 결혼한 지 5년,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며 늘 집에 있었지만 시댁일은 거의 하지 않았죠.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은 이렇습니다. 강남 아파트, 예금 8억, 상가 건물은. 저는 숨을 죽였죠. 며느리 선아에게 전부 증여한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저는 옆에 앉은 남편 민수를 봤죠. 남편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명자는 단호했어요. 아버지 뜻이야. 나도 찬성하고. 선아는 놀란 척했지만 눈빛은 반짝였어요. 어머니, 저 이렇게 큰 걸 받아도 되나요? 명자가 선아의 손을 잡았죠. 넌 앞으로 이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이야. 젊고 똑똑하잖니. 20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당뇨로 쓰러졌을 때 병원을 알아본 것도,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 받을 때 3개월간 간병한 것도 모두 저였죠. 명절마다 30명 넘는 친척들, 음식 준비하고 시댁 대소사 챙기고, 민호네는 딸 둘만 낳아서 명자가 늘 불만이었지만 저희는 아들 하나 낳았는데도 이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수진아, 너 화났어. 명자가 물었을 때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아니요, 어머님. 그래, 네가 그걸 알아줘서 고맙구나. 넌 이미 이 집에서 20년 살았으니 충분히 받은 거 아니겠니?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제 안에서 20년간 쌓아온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였죠. 어머님, 그럼 장례 뒷정리는 제가 다 하고 내일부터 친정에 잠깐 다녀올게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수고했어. 빨리 다녀와. 저는 거실을 나와 방으로 갔어요. 캐리어를 꺼내 옷을 넣기 시작했죠. 민수가 따라 들어왔어요. 여보, 잠깐만. 당신은 어머니 편이죠. 저는 캐리어 지퍼를 잠그며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죠. 20년 동안 당신 가족 뒤치다꺼리하며 살았어요. 병원 일 끝나고 와서 시부모님 식사 챙기고 주말마다 시댁 청소하고 우리 아들 태훈이 어릴 때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은 대가예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가 좀 그래도 우리가 아들 낳았잖아. 나중에 다 우리 거야. 아들 낳으면 뭐해요. 어머니 눈에는 선아가 더 예뻐 보이는데 당신이나 어머니 잘 모시세요. 저는 이제 안 해요. 캐리어를 끌고 나왔을 때 선아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언니, 어디 가세요? 친정에. 아, 그래요. 그럼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선아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너무 가벼워 보였어요. 저는 현관문을 나섰죠.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민수였지만 받지 않았죠. 친정은 30분 거리였어요. 엄마는 놀라셨죠. 수진아, 무슨 일이야? 장례 끝났다며. 엄마, 나 한동안 여기 있을게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어요. 그날 밤 11시 휴대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카톡 메시지였죠. 시어머니, 민수, 신우이,
심지어 시댁 친척들까지. 열어보니 명자가 가족 단톡방에 글을 올렸더군요. 수진이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장례 끝나자마자 삐져서 나갔다네요. 며느리가 이럴 수가 있나요? 메시지는 계속 쌓였어요. 신우이, 언니, 어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사촌 신우이, 형수님,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새벽 1시 메시지는 60개를 넘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하나도 답하지 않았죠.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고 잠들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챙길 걱정 없이. 새벽 3시 휴대폰 진동에 잠이 깼어요. 민수였죠.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태훈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어 받았어요. 여보, 민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지금 당장 와야 돼.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선아가 돈 들고 사라졌어. 저는 잠이 확 깼죠. 뭐라고요? 아버지 통장에서 5억을 찾아서 도망갔어. 민호 전화도 안 받고 집도 비워놨어. 당장 와서 이것 좀 정리해줘.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왜요? 엄마가 지금 쓰러질 것 같아. 당신이 와서 진정시켜줘야 된다고. 어머니가 원하신 거잖아요. 선아한테 재산 다 주신 거. 이제 선아가 집안일도 다 아는 거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끊으려는데 민수가 소리쳤어요. 수진아,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좀 와줘. 잘못한 게 뭔데요? 엄마가 미안하대. 그러니까 와줘. 진심으로 미안해 하시나요? 아니면 선아가 도망가니까 저라도 붙잡으려는 거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죠. 메시지는 계속 왔어요. 새벽 5시까지 총 89개의 메시지가 왔어요.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우리가 잘못했다, 당신을 부당하게 대했다는 내용은 없었죠. 전부 어머니가 힘들어 하신다. 집안이 난리다. 빨리 와서 정리하라였어요. 아침 7시 명자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죠. 네, 어머님, 지금 당장 와야 돼. 선아, 그 여자가 돈 들고 달아났어.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증여 취소가 어렵대. 당장 고소라도 해야 하는데 절차를 모르겠어. 그건 제 일이 아니잖아요, 어머님. 뭐, 재산은 선아가 받았으니 선아가 알아서 할 일이죠. 어머님도 그렇게 원하셨잖아요. 지금 이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며느리가 모른 척 하는 거야?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어머님, 어제 말씀하셨죠. 제가 이미 20년 동안 충분히 받았다고. 그럼 저는 더 이상 드릴 게 없어요. 수진아, 네가 지금. 어머님, 전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이제 증여받은 선아가 어머님 며느리죠. 선아한테 전화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죠. 엄마가 차를 내왔어요. 잘했어, 수진아. 엄마, 제가 너무 심한 걸까요? 심하긴. 넌 20년 동안 천사처럼 살았어. 이제 좀 네 인생 살아도 돼. 오전 9시 민수가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엄마가 문을 막았죠. 사위, 우리 딸 좀 쉬게 내버려둬. 장모님, 제발요. 엄마가 정말 위독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저는 나가서 물었어요. 무슨 병원이요? 삼성병원 응급실이요. 혈압이 200 넘게 올라가서 간호사로서 그건 위험한 수치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죠. 민호 씨한테 전화하세요. 형님이잖아요. 아니면 선아한테. 돈 가진 사람이 책임져야죠. 선아는 연락도 안 돼. 형은 병원에서 엄마 거래 있는데 일도 못하고 난리야. 그럼 병원비는요? 그것도 어머니가 선아한테 준 돈으로 쓰시면 되죠. 아, 선아가 다 가져갔구나. 그럼 민호 씨가 부담하시든가요. 큰아들이니까.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 원래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어? 아니요. 20년 동안 따뜻하게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저는 이제 제 체온 지키며 살 거예요. 민수는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누웠죠. 가슴이 아팠어요.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시댁 사람들 눈에는 당연한 것이었다는 걸. 3일이 지났어요. 메시지는 계속 왔지만 무시했죠. 민호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엄마가 퇴원했는데 집에 혼자 계세요.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가고 형수님이 좀 들러주시면 안 될까요? 민호 씨, 어머니 재산 선아가 다 받았죠? 그건 그래요. 그런데 선아가 연락이 안 돼서. 선아가 받았으면 선아가 돌봐야죠. 제가 왜 가요? 형수님, 엄마가 밥도 제대로 못 드세요. 병원 앞 도시락 가게에 전화하세요. 배달돼요. 아니면 민호 씨가 퇴근하고 가시든가. 형수님, 민호 씨, 전 이제 시댁 며느리 아니에요. 재산 받을 권리 없는 사람한테 책임만 지우는 건 부당하죠.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일주일째 되던 날,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 태훈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많이 아프신가 봐. 아빠가 매일 병원 다니느라 힘들어 보여. 태훈아, 할아버지 장례 때 뭐 있었는지 아니? 응, 할머니가 고모부 집한테 재산 다 준다고 하셨다며. 엄마 속상하셨을 것 같아. 제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태훈아, 엄마가 잘못한 걸까? 아니, 엄마는 20년 동안 할머니 잘 모셨잖아. 근데 할머니는 늘 엄마한테만 시키고 고모부네는 아무것도 안 해도 칭찬하시잖아. 난 그게 항상 이상했어.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태훈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잘못해줬지? 아니, 엄마는 최고야. 근데 이제 엄마도 좀 쉬었으면 좋겠어. 할머니는 아빠가 모시면 되지. 2주가 지났어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죠. 여보, 엄마가 또 쓰러졌어. 이번엔 정말 위독해. 중환자실이야. 저는 병원 이름을 물었고 동료한테 연락했어요. 거기 중환자실 근무하시는 김 선생님 계시죠? 환자 상태 좀 알 수 있을까요? 상태를 확인했어요. 위독하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었죠. 스트레스성 고혈압이었어요. 민수 씨,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약 드시고 안정 취하시면 돼요. 당신이 와야 엄마가 안정을 찾을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가면 어머니는 더 화나실 거예요. 저 때문에 선아가 도망갔다고 생각하시니까. 실제로 명자는 친척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해요. 수진이가 질투해서 선아를 못 살게 굴었다. 그래서 선아가 도망간 거다.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3주째 시누이 현주가 직접 찾아왔어요. 언니, 이제 그만해요. 엄마가 진짜 많이 아프셔요. 현주야, 나도 많이 아파. 20년간 쌓인 상처가 있어. 그래도 엄마잖아요. 응, 엄마지. 근데 나도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야. 내 엄마도 내가 시댁에서 힘들어하는 거 보며 20년 속상해 하셨어. 현주가 한숨 쉬었어요. 언니, 진심으로 물을게요. 엄마가 뭘 잘못한 거예요? 현주야, 네가 시집가서 20년 동안 시댁 대소사 다 챙기고 시부모 병간호하고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시어머니가 재산은 다른 며느리 주겠다. 너는 20년 동안 충분히 받았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현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언니, 그건 엄마가 선아를 너무 좋아하셔서. 맞아, 좋아하는 건 자유야. 근데 나한테 책임만 지우고 권리는 안 주는 건 불공평하지. 이제 선아가 권리 받았으니 선아가 책임지는 게 맞아. 한 달이 지났어요. 명자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죠. 네, 어머님, 내가 미안하다. 처음으로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20년 만에 뭐가 미안하신데요? 내가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네가 아무리 잘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했지. 그러면서 선아한테는
그 여자가 뭐 좀 해주면 과하게 칭찬하고. 근데 막상 너 없으니까 알겠더라. 이 집안이 너 때문에 돌아갔다는 거. 민호는 회사 일로 바쁘고 민수는 너만큼 꼼꼼하지 못하고 나는 이제 늙어서 혼자는 안 되고. 어머님,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미안하다. 수진아.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어머님, 그 미안함이 진짜예요? 아니면 선아가 도망가고 제가 없으니까 불편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명자는 한참 침묵했어요. 둘 다야. 너 없으니까 힘들고.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너한테 못되게 굴었더라. 너희 태훈이 어릴 때 아팠는데도 시댁일 시켰고, 네가 병원 일로 힘들 때도 배려 안 했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수진아, 이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리고 돌아와줘. 돌아가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어머님은 또 저를 당연하게 여기실 거잖아요. 안 그럴게. 약속해. 나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선아한테 준 증여. 사기로 고소하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대. 그거 받아서 너랑 민수한테 줄게. 전 돈 필요 없어요, 어머님. 그럼 뭘 원하니? 존중이요. 제가 해드린 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공평함. 전 더 이상 시댁 대소사를 혼자 다 떠안지 않을 거예요. 민호 씨랑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민호한테도 얘기했어. 앞으로는 형제가 공평하게 나눠서 하래. 그리고 어머님, 제가 돌아가도 예전처럼은 안 돼요. 전 제 일도 있고 제 가족도 챙겨야 해요. 어머님 모시는 건 하되 제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거예요. 알았어. 그렇게 하자. 민수가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여보, 나도 미안해. 그동안 엄마 편만 들고 당신 힘든 거 몰라줘서. 앞으로는 내가 당신 편에 설게. 민수 씨, 진심이죠? 응, 이번에 정말 깨달았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 엄마도 이제 알았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천천히 갈게요. 제 마음 정리도 필요하니까.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저는 시댁에 갔어요. 명자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어머님, 수진아. 명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잘할게.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졌어요. 명자는 제가 해주는 일에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했죠. 민호도 주말마다 와서 청소를 도왔어요. 민수는 어머니 병원 가는 일을 전담했고요. 선아는 한 달 후에 잡혔어요. 제주도에 숨어 있다가 카드 쓴 내역으로 추적됐죠. 돈은 3억 정도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명품 가방과 주식 투자로 날렸다고 했어요. 사기죄로 고소됐고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명자는 변호사를 통해 받은 돈 중 일부를 저희한테 줬어요. 수진아, 이거 너희 집 전세 보증금 올리는 데 써. 어머님, 미안한 마음에 주는 거야. 받아. 저는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명자의 변화였죠. 이제 명자는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제가 바쁘면 괜찮아. 나중에 해도 되라고 말해요. 명절에도 달라졌어요. 수진아, 올해는 음식 주문해서 먹자. 네가 매번 고생하는 게 마음 아팠어. 저는 놀랐죠.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지난 주말 명자가 말했어요. 수진아, 너 없었으면 이 집안 진작 망했어. 고맙다. 저는 울컥했어요.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민수도 변했어요. 이제는 제 편을 들어줘요. 명자가 가끔 옛날 버릇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면 민수가 먼저 막아서죠. 엄마, 수진이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제가 할게요. 태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항상 지쳐 보였는데 이제는 웃는 게 진짜 웃음 같아. 저는 이제 알아요. 관계는 존중과 감사 위에서만 지속된다는 것을. 아무리 혈연이어도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상대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무너진다는 것을요.
명자도 배웠죠.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묶어둘 순 없다는 것을. 진짜 소중한 건 옆에서 묵묵히 헌신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언젠가 떠난다는 것을. 선화 사건은 명자에게 큰 교훈이었어요. 겉으로만 예쁘게 구는 사람이 진짜 착한 건 아니라는 것.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진짜 보석이라는 것. 저는 아직도 가끔 생각해요. 그때 집을 나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을 똑같이 살았겠죠. 당연하게 여겨지고 감사받지 못하고 소진되면서. 하지만 저는 선택했어요. 멈추기로.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꿨어요. 나는 웃으며 친정으로 갔고 그들은 비로소 내 가치를 알게 됐어요. 밤새 걸려온 89개의 메시지, 새벽 3시의 급한 전화, 그 모든 것이 증명했죠. 제가 얼마나 이 집안에 필요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저는 존중받으며 살아요.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게 제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우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시어머니 명자도 이제는 알아요. 며느리를 잘 대우해야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재산으로 사람을 묶어둘 수 없다는 것을. 진짜 소중한 건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맛 없다고 반찬 가져오라던 그 전화는 이제 없어요. 대신 수진아, 오늘 바쁘지? 그럼 내가 배달시킬게라는 배려가 생겼죠.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어요. 주고받는 거예요. 존중과 감사를 주면 헌신과 사랑을 받고, 당연함과 무시를 주면 거리와 이별을 받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며 살아요. 누구에게도, 심지어 시어머니에게도 제 가치를 깎아내리게 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20년 만에 배운 교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연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이에요.